아침 10시입니다. 남편은 2시간 전에 출근했습니다. 집에는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납니다. 삐소리와 함께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결혼한 지 고작 3달이 지난 신혼집에서 한 여자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 사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공감하실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25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빌라 302호에는 방금 결혼석 달을 넘긴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우였습니다. 28살의 지우는 재택근무로 온라인 쇼핑몰 고객 상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집이란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고 헤드셋을 쓰고 고객들의 문의에 응답하는 엄연한 일터이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충청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 2분 모두 맞벌이를 하셔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오빠 하나가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났고 일찍 서울로 대학을 떠나버렸습니다. 덕분에 지우는 사실상 외동처럼 성장한 셈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지우는 자신만의 공간과 리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 하나를 자신만의 세계처럼 꾸미고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지우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그녀는 두려움보다 설렘을 더 크게 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취방 하나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낯설미 벅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혼자 사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소한 루틴들이 쌓이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키워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오프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4년을 근무하면서도 자취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지우에게는 가장 편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25이 되던 해에 지우의 삶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남편 한태훈이었습니다. 태훈은 지우보다 3살 많은 31살로 중견 제조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했지만 오래 알아갈수록 마음이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귄 지 3년이 되던 2025년 1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우가 28이 되던 해였습니다. 신혼집으로 구로구의 이 빌라를 선택한 것은 태훈의 직장과 거리가 가깝고 월세가 적당했으며 무엇보다 골목 안쪽의 조용한 분위기가 지우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한 달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둘이 함께 꾸려가는 살림이 즐겁고 새로웠습니다. 지우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퇴근한 태훈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우가 그토록 꿈꿔온 삶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이 조금 지난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지우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객문의 답변을 입력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분명 태우는 2시간 전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 장미숙이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미숙 씨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에 반찬통을 들고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직접 담근 깍두기와 데친 시금치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챙기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웃으며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미숙 씨의 방문은 그 이후로 점점 잦아졌습니다. 주 2~3번씩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살펴보고 갔고, 어떤 날은 거실 곳곳을 둘러보며 정리 상태에 대해 한마디씩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그때마다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재택으로 일하는 지우에게 이 상황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객과 전화를 하는 도중에 문이 열리면 통화가 흐트러졌습니다. 집중해서 답변을 작성하다가 갑자기 말을 걸어오면 업무의 흐름이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지우는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 태훈에게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예고 없이 오셔서 일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태훈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지내시니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지우는 그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태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지우에게는 자신의 불편함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남았습니다. 결혼 석 달이 되어가던 그 봄, 지우는 자신의 집이지만 완전히 자신의 공간이라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지우는 그 불편함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는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지우는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찬 들고 오시는 시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요. 처음에는 지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갈등은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때, 그리고 그 방식이 반복될 때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4월의 어느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우는 헤드셋을 쓰고 회사 팀장 및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월간 고객 응대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였고 지우의 발언 순서가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화면 속 팀장의 얼굴이 보였고 동료 6명의 얼굴이 작은 칸에 나뉘어 떠 있었습니다. 지우는 준비해둔 내용을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키패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아는 짧은 전자음이었지만 지우의 귀에는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우의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시어머니 미숙 씨가 거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며 며느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찬을 가져왔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화면 속 팀장이 지우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지우의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거실에서 움직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지우의 배경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짧게 하고 잠시 마이크를 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회의 중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제야 상황을 알아채고 괜찮다며 손을 흔들고는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다시 마이크를 켜고 회의를 이어갔지만 그날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우는 한동안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치스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 감정은 꽤 오래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마음을 다잡고 태훈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화상회의 중에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회의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집안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 전에 미리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원래 가족끼리 그런 거야.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태훈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 필요한 것은 잘잘못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편함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그날 밤 지우의 마음속에서 생각보다 큰 무게로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우선 업무 시간에는 현관 가까이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재택 근무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메모는 그저 메모에 불과했습니다. 미숙 씨는 며칠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왔고 메모를 보고는 알겠다며 그냥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이번에는 태훈을 통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해보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는 기본적으로 나쁜 마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직접 꺼내는 것은 지우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서운하게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태훈이 그것을 어떻게 볼까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에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또 한 번 참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미숙 씨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 안을 꺼내 살펴보더니 야채가 시들었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 화분 상태를 보고는 물을 언제 줬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싱크대 정리 상태를 보고 이렇게 두면 냄새난다며 직접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분명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이 이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체전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인지 스스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가족끼리는 이런 게 당연한 것일까요? 결혼을 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몇 해는 다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지금 당장의 이 불편함을 앞으로 몇 년 더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태훈과의 거리감이었습니다. 태훈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를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태훈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나쁜 뜻이 없잖아.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지만 지우의 입장을 충분히 바라봐주지 않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태훈이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지우는 혼자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5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지우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도 차려져 있지 않았고 불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왜 그러냐고 묻자 지우는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그날 오후에도 미숙 씨가 다녀갔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가 통화 중에 들어오셔서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고객 상담 도중이었습니다. 이후 그 고객으로부터 불친절하다는 항해 메모가 회사로 접수되었습니다. 지우는 그 사실을 태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같은 말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 예측이 지우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가족관계가 틀어질까봐 망설여졌습니다. 태훈이 자신을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지내는 것도 한계가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이 편안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우의 집은 편안함보다 긴장이 더 많은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또 어머니가 오실까 생각하게 되는 것. 문 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것. 그것이 지우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결혼 석 달 만에 지우는 자신의 집에서 주인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간의 주인은 분명 지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그 감각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지우는 한 가지 생각을 자꾸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에는 충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우는 그 결심이 가져올 모든 상황을 천천히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더 깊이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조용히 일어서거나 하는 것이지요. 지우가 선택한 것은 후자였습니다. 다만 그 일어섬이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지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비밀번호 소리가 들릴까 하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집 현관에서 나는 소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으니까요. 지우는 그날 오전 업무를 마치고 메모지에 짧게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자신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쁘다거나 태훈이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상태로 메일을 보내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오전에 키패드 소리가 날 때 몸이 굳는다는 것. 화상회의 중에 문이 열릴까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 퇴근한 태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
적고 보니 꽤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메모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탓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나쁘게 만들어야 자신이 편해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태훈을 설득해서 어머니를 막아달라고 해야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우 스스로가 자신의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다다르자 마음이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열쇠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태훈에게 먼저 말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을 누군가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그 생각을 조용히 붙들었습니다. 오후에 기사가 왔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도 이 번호를 알고 계신 건가요? 지우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부부만 알면 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우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알겠다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새 번호가 설정되었습니다. 기사가 떠난 뒤 지우는 혼자 현관 앞에 서서 직접 새 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소리였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 소리는 이제 자신이 선택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녁에 태훈이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안을 향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훈은 번호가 바뀐 것을 알아채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태훈을 거실로 안내하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이 집에서 주인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누가 들어올까 긴장하고 일하다가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게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러나 싶더라고. 어머니가 나쁘신 분이라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 집은 우리 둘이 함께 지키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가족이라도 서로의 공간을 먼저 두드리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거든. 태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에는 날이 없었습니다. 따지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오래 품어온 생각을 조용히 꺼내놓은 얼굴이었습니다. 태우는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엄마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어떤지는 제대로 안 들었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우는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말이 이번에는 닿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지를 함께 의논했습니다. 태훈이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 전에 꼭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태훈은 퇴근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태훈이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어. 처음에는 서운해하셨는데 그래도 알겠다고 하셨어. 지우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그 짧은 교환 안에 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상했던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섭섭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해오던 방식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그것을 거절로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 씨였습니다. 지우는 잠깐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가도 되겠니? 된장찌개 끓였는데 좀 가져다 주려고. 지우는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쪽에서 먼저 문을 두드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지우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미숙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는 된장찌개 냄비를 두 손으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숙 씨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맞는 거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지우는 그날 저녁 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잠그고 확인하는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편안한 이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두드려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이제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5달째를 맞이하는 지우의 신혼집은 이전보다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인정한 뒤에 찾아오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지우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더 이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비밀번호 하나를 바꾼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결심이 일상을 바꾸는데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우는 그 봄에 배웠습니다. 어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스며들듯 오는 것이지요. 지우의 집에 찾아온 변화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 하나를 바꾼 것이 전부였는데 그 작은 행동이 이후의 시간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갔습니다. 극적인 화해 장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크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조금씩 달라진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을 되찾았습니다. 이전에는 커피를 마시는 도중에도 현관 쪽으로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이 온전히 지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지우에게는 매일 아침을 다르게 열어주었습니다. 미숙 씨는 약속대로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전화를 하면서도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래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일은 좋은 방향이라도 처음에는 어색한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전화를 걸어 오늘 오전에 잠깐 들러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지우는 오전에는 회의가 있으니 오후 2시 이후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자 미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미숙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불편하게 한 것 있으면 말해. 지우는 잠깐 미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다 알아요. 그냥 저도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두 사람은 그 말로 오래된 어색함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굳이 더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훈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 예전처럼 즉각 어머니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태훈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한테 집이 내 일터이기도 하다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 지우는 밥을 먹다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우는 특별히 거창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그 말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그래 알아줘서 고마워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오랜만에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화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지우에게는 그 어떤 대화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미숙 씨의 방문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반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던 시절에는 그 존재 자체가 긴장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화 한 통이 먼저 오고 지우가 괜찮다고 하면 문이 열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구조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온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방문했을 때 지우는 직접 끓인 미역국을 대접했습니다. 미숙 씨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한술 뜨더니 맛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소박하게 웃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전에는 잊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무렵 오래전 자신의 자취방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혼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고요함을 지켜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어렵고 더 섬세한 일이라는 것을 지우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도 방향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1년이 되어가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숙 씨가 전화를 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태훈이 어머니에게 농담을 건넸고 미숙 씨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지우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며 식탁 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가족의 일요일 점심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지우에게는 새로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미숙 씨가 돌아갈 준비를 하며 현관에 섰습니다. 지우가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미숙 씨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잘 살아라.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흔히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날따라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우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크고 완벽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일하는 중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 저녁에 태훈과 소파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것,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려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하루하루가 바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야 더 따뜻하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지우는 그 봄과 여름을 지나며 배웠습니다.
경계는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만남이 진짜 만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드림이 있어야 열림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우의 신혼집 현관문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을 지우는 재택근무 책상 옆 작은 선반에 화분 하나를 들여놓았습니다. 미숙 씨가 다음번에 올 때 가져다 주겠다고 했던 작은 다육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가 이제는 설레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구로구의 오래된 빌라 302호는 그렇게 비로소 온전한 지우의 집이 되었습니다.